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당원 투표 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김문수 전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후보. 왜냐면 교체됐으니까 이미. 전 후보가 가졌던 그 서울 남부지법에 했던 어제 오후 5시에 가처분 신청에 신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는 사태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가부 결론 뭐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 누구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 변경안 이게 부결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취소,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취소 공고가 났을 때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전 후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다. 자, 그래서 어제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요, 후보 취소 공고가 본인한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전달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절차상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한참 진행이 돼서 만약에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 이렇게 돼버리면 김문수 후보 취소, 이게 후보 취소 이게 그냥 효력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넘기면 안 되는데, 이래서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이변이 발생했던 거죠. 어제 밤 11시 비대위 회의를 했는데요. 당원 투표, 당원 ARS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전당원. 근데 여기에서 현장에서 그 결과가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결과를 몰랐던 거죠. 근데 한덕수로 후보 변경 이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자격이 즉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간의 과정을 약간 설명을 했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함께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아니 지금 대선 한 20여일 남겨놓고 비대위원장 물러나, 그러니까 그 대표격이죠. 물러나, 원내대표 물러나. 그럼 누가 이걸 수습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표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당원 ARS 투표라는 건데, 전당원한테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으니까 투표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이제 투표율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몇 %나 투표했을까? 뭐 투표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찬성 반대가 아주 근소하게 엇갈렸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았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결이 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 이거는 제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왜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으로 여론조사를 받지 않는지 참 의문이다. 응? 본인의 약속대로, 약속도 지키고 그런 식으로 여세를 몰아서 갔으면 충분히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선택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22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던 이것이
결국은 약속 위반, 신뢰를 깨지는 것, 이쪽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까지 나서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근소한 표차로 부결이 됐다. 물론 뭐 투표율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부결의 원인, 뭐 그건 투표율도 이제 작용을 했겠지만, 뭐 결국은 뭐 잘 아시지만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영남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40%가 넘습니다. 그게 아마 이 결집, 이제 김문수 후보가 TK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결집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뿌리, 이거는 뭐 거의 없는 편이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 친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현역 의원들 상당수, 뭐 이 정도가 이제 밀고 있었는데, 그게 당원들한테까지 뿌리 내리지 못한 것, 아마 이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기호 2번 김문수 오늘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겪어야 되는 일이 결국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뢰와의 싸움입니다. 그동안 특히 영남 지역은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뢰 문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22번이나 약속해놓고 그 기운에 힘입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난 뒤에 그걸 회피했다 하는 논란, 이거를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 그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20일 남짓 남았는데 오늘이 D-2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당 내부와 싸울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싸움, 이거는 결국 외환이죠. 외환, 외부의 적. 거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내부의 우환, 이거는 덮입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내부의 우환은 일단 접어두고 이거 먼저 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국면을 바꿔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중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치 기술을 발휘하느냐,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의 몫이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지율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당내에서 그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돼야 된다가 거의 2배 가깝게 높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에서.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만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ARS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대선에서는, 23일 뒤의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능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덕수 후보와 별 차이는 없지만 한덕수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섭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당에서 돌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접근이 안 됩니다, 이재명에. 근데 한덕수는 김문수에 비해서는 좀 접근이 되는 편이었죠. 물론 그래도 차이는 많습니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10%대 뭐 후반 또는 20%대 초반 뭐 이 정도인데, 한 사람은 10%대 중반 뭐 이 정도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낫지 않을까, 잘해보면 이 사람이 보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뭐 투표율이든 뭐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여하튼 당원 투표에서 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본인이 지금 약간 균열이가 있는 그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뭐 본인이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을 극복하는 정치적 기술, 그 다음에 본인 지지층.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조금은 느슨해져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보면 한덕수냐 김문수냐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 어찌 보면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거죠. 내부의 결집을 높이고 이 화학적 융합을 정말 며칠 내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싸워서 지지율을 근접하게, 아마 상당 부분은 근접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이 사실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의석수처럼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접할 텐데 문제는 마지막 5 내지 10%포인트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 역량 이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저는 영남권 문제는 어찌 보면 큰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 문제를 큰 걱정을 안 하듯이. 근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이죠.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에 의외로 경기도지사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알려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그거는 김문수 후보의 역량에 달려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